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하는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진 외국인 임신부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차 안에서 출산한 소식을 전한 앵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틀 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이 베트남에서 귀화한 임신부 A씨가 쓰러졌다라는 신고가 119에 접수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 A씨가 복통을 호소하자 인근 병원을 수소문하는데요. 자, 인천과 서울, 경기 일대 병원 12곳에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산모 수용은 불가하다, 또 산과 진료가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유였는데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전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쓰러진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겪은 이를 보도했는데 관련해 추가로 공항 의료 긴급 상황 시 대응 인프라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보도 내용과 관련한 인천공항 의료 인프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평균 항공기 1000여 편이 운항하고 여객 2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3위 규모 허브공항입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없어 응급의료 체계는 취약한 상태인데요. 세계 주요 공항과 비교하면 인천국제공항의 의료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본 하네다 국제공항은 배후에 종합병원이 11개 있으며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 8개, 카타르 하마드 국제공항 7개, 독일 미넨 국제공항 5개, 홍콩 국제공항 4개씩 배후에 종합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다른 공항과 비교해도 인천국제공항 의료 인프라는 열악한데요. 김포국제공항에는 13분 거리에, 제주국제공항에는 8분 거리에 응급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무안국제공항도 20분 거리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인 인하대 병원이 40분 거리인 약 31km 거리에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의료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종합병원급 이상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정받을 종합병원이 없는데요. 이로 인해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어려워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할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홍역 유행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동남아시아를 다녀온 20대가 부산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홍역 환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잇따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49명이었던 국내 홍역 환자는 올해 들어 벌써 23명입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베트남을 방문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환자 접촉자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확인됨에 따라 여행 계획이 있는데 홍역 예방접종 이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국 전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홍역 환자들은 대부분 베트남을 다녀온 사람들이며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태국과 베트남을 다녀온 사람이 홍역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관련해 홍역 유행 상황과 구체적인 예방접종 방법 등을 덧붙였다면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홍역 유행 상황과 예방접종 방법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홍역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느라 홍역 백신 접종을 덜 했기 때문인데요.
2019년 홍역 첫 번째 백신 접종률은 86%였는데 2021년에는 8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인 건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해 세계 홍역 환자는 2022년 17만 명, 2023년 32만 명, 지난해 33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홍역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데요. 홍역 예방 백신은 2회 접종하면 평생 면역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후 12에서 15개월에 1회 접종하고 4에서 6세에 2회 접종을 마치면 약 97%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2회 접종했더라도 매우 드물게 홍역에 걸릴 수 있지만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5개월 이하 아기는 엄마에게서 받은 항체의 영향으로 예방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데요. 청소년과 성인 중에서 면역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최소 1회 예방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된다고 합니다. 면역의 증거란 1967년 이전 출생자, 홍역 확진을 받았던 사람, 홍역 항체가 확인된 사람, 홍역 예방 백신 2회 접종자를 말하는데요. 만일 자신이 예방 백신을 접종했는지 모르겠다면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사이트 접속 후 예방접종관리, 접종내역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이 세 번째 주제는 땅 꺼짐 사고 대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벼랑간 땅이 내려앉는 땅꺼짐 사고가 되풀이되자 불안감이 큽니다. 최근 대형 땅 꺼짐 사고가 다시 한번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크고 작은 땅 꺼짐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화된 수도관 문제가 꼽힙니다. 서울시는 땅 꺼짐 사고가 반복되자 지난 1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시민들은 행여 내가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지 불안합니다. 계속되는 땅 꺼짐 사고에 서울시가 지난 1월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2달 만에 대형 사고가 터진 상황을 짚기도 했는데요. 반복되는 땅 꺼짐 사고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본 보도였는데 보도 속에서 언급한 지난 1월 발표한 서울시의 종합 대책이 어떤 것인지 짚어주지 않아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서울시의 땅 꺼짐 종합 대책을 알아봅니다. 서울시는 잦은 집안침하 발생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올해 1월 1일 집안침하 예방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대책은 집안침하 예방에 신기술을 적극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역별 집안침하 가능성을 평가한 후 시설물 우선 정비의 필요성을 등급화해 도면화한 자료인 우선정비구역도를 올해 본격적으로 활용합니다. 집안 변동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집안침하 관측망도 처음 시범 운영하는데요. 집안 내 관측 센서를 설치해 변동량을 실시간 측정하는 체계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 선제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는 도로관리관의 지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도로혁신 TF팀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보강했는데요. 나아가 2027년까지 도로기획관 산하의 도로관리 혁신센터를 만들고 인력도 충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집안침하 원인 중 상하수관로 손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노후 상하수관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는데요. 시가 관리하는 181개 노선을 대상으로 집안침하 집중 발생 시기인 해빙기, 우기의 예방 순찰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